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25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줄리에타입니다. 작품은 제가 선정을 했고요.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를 몇 편 봤는데 기존에 보던 영화와 색감도 다르고 연출도 파격적이랄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감독입니다. 근데 이번 줄리에타는 그동안 보여줬던 연출이나 스타일과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는 기분이 들고 감명 깊게 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네. 제목은 줄리에타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름이 훌리에타죠. 예, 미국식 발음으로 줄리에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름은 훌리에타가 맞습니다. 네. 감독과 각본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음악은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 편집은 조세 살세도, 촬영은 진 클로드 레리오입니다. 수상 정보와 기타 등등 정보를 얘기해드리자면 알모도바르 감독의 20번째 영화입니다. 네. 칸 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 등의 대부분 후보에만 오르고 수상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까이에 듀 시네마, 르몽드, 우에스트 프랑스 이런 잡지사에서 별 5점 만점에 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까이에 듀 시네마 2016 탑10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선 83%와 7.5점 정도의 평균적인 점수를 받았고 메타크리틱에선 73점 그리고 6.7점의 유저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스페인에서 203개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동안은 7만 9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감독의 20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24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흥행을 해서 4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2200만 달러 약 그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흥행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트리비아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원작 소설이 있죠. 앨리스 먼로의 런어웨이라고 하는 소설 안에 단편집, 찬스, 순, 사일런스 총 3편의 작품을 각색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작품인데 주인공은 같습니다. 훌리에타예요. 근데 이 소설들을 모아놓으면 중편 소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관성이 있는 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작품에선 줄리엣이 기차에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이 영화에선 소환이지만 소설에선 에릭이에요. 그 사람한테 설레임을 느끼고 에릭이 있는 바닷가로 찾아가는 거고, 머지아나라고 하는 단편 작품은 줄리엣이란 에릭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네. 이 세 가지 소설을 짜집어서 줄리에타라고 하는 영화로 각색을 한 거죠. 그래서 알모도바르 감독은 2009년에 영화화하기 위해서 판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차 씬에서 일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단편 소설로 이뤄진 이 런어웨이 떠남이라고 하는 책은 이미 내가 사는 피부에서 영화화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영화는 아니고 이번 작품이 3번째 작품입니다. 원래 배경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초본에서 멈췄는데 2013년쯤에 다시 초본을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스스로 평가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경을 스페인으로 옮기고 다시 써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사일런스로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다뤘던 마틴 스코세이지의 영화가 사일런스였잖아요. 네. 동명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리에타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 네. 촬영 중에 또 얘기할 만한 거는 기차 씬이 나오는데 1980년대 낡은 열차 안에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힘들었고, 영화를 보면은 초반에 파란색 편지가 나오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통이 감독이 직접 사용하는 소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알모도바르 감독은 평소에 무언가 물건을 살 때도 자신의 영화에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물건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몇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줄리에타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갈색 수건을 쓰는데 그 수건도 몇 년 전에 사놓고 썼더라는 거. 네. 또 중간에 나오는 그림들도 본인이 직접 사놓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영화에 써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쓰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줄리에타라고 하는 배우를 2명이 연기를 한 거죠.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아드리아나 우가르테, 그리고 40대 이상부터는 엠마 수아레스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했죠.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도 두 인물이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오마주로 차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세의 여배우가 50대 여인의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사실 알모도바르 감독의 연출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고통을 정말 크게 터트리는 방식의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정반대죠. 어머니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중간중간 나오는 인물들이 고통을 몸부림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느낌?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작에 나왔던 어머니들이나 여성의 모습은 대부분 알모도바르 감독의 친어머니의 모습을 투영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나오는 그 여성들의 모습은 알모도바르 감독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이랄지 공포랄지 뭐 그런 것들을 투영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작이랑 다른 연출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감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트리비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감독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이자 각본을 쓴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전작으로는 나쁜 버릇, 마타도르,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라이 플래시,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그녀에게, 나쁜 교육, 귀향, 브로큰 임브레스, 내가 사는 피부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감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는 편이었지. 네, 내 매니아가 어머니의 좀, 모든 것이라든지 귀향이라든지 어지간한 작품들 다 한국에 제법 알려졌지. 네. 알모도바르 감독의 특징이라면 젠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네. 전통적인 젠더 서사를 비틀어버리고 퀴어 소재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색채 대조가 굉장히 돋보인다는 거. 어느 영화에서든 상당히 강렬한 색채를 쓰고 그 색채들끼리 대조를 시키고 믹스를 시키고 이런 묘미가 꽤 있는 편이지. 네. 그리고 로맨스와 죽음을 굉장히 잘 결합시키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녀에게 같은 경우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녀에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 흑백 영화로 컷이 전환되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기로 들어가는 것을 개미만큼 작아진 남자가 여성기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풍자가 되지. 최근 들어서는 과거보다는 화제성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하네.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알았는데, 대중적인 이야기와 굉장히 동떨어진 소재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감이 가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 스미스가 방금 죽음과 로맨스의 공존을 잘 다룬다고 했는데 그런 말 있잖아. 사랑 고백을 할 때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해라. 그럼 위험한 것 때문에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 흥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흥분하는 건지 구분을 못해서 고백을 받아들인다. 근데 나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항상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위태위태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든 끝끝내 극복을 해내고 또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런 이미지로 항상 나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감정이 사랑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공존이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개인사를 잠깐 얘기하자면 8살에 수도사들이 있는 프란체스코회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성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그러고 16살에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무일푼으로 마드리드에 옵니다. 근데 이때가 프랑코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 학교들이 다 폐사가 됐고 학교에서 형식을 배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영화에 채워넣으려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에 살면서 전화국에서 사무보조로 12년 동안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사람들 소식들을 다 들을 수가 있잖아. 그게 자기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원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스페인 중상층의 소문, 스캔들 이런 것까지 다 들었고 저녁에는 연극도 하고 9mm 카메라로 단편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러다가 첫 영화부터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됐고 동생 어구스틴 알모도바르랑 함께 10년 넘게 같이 영화를 계속해서 찍는 걸로도 유명하죠. 그렇게 영화를 계속 찍게 되다가 86년에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도 계속 영화가 걸리게 되는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스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죠. 네. 국내에서도 그녀에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칸 영화제 각본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스미스 군이 얘기한 것대로 뜸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나도 최근 영화들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것저것 해본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사는 피부 같은 작품도 사실 그렇게까지 판타지적으로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 SF 보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옷을 좀 갈아입히지. 그쵸, 옷을 정말 갈아입히죠. 그리고 그 옷대로 행동하길 바라고. 어. 옛날 별명이 스페인의 악동이라고 하더라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그치. 그런 본성이 사라지질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에타 같은 작품을 보면은 참 녹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만들어내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음악 감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감독은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 전작으로는 내 비밀의 꽃, 내 어머니 모든 것, 그녀에게 나쁜 교육. 알모도바르 감독과 같이 하지 않는 작품으로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엑소더스 등이 있겠네요. 내 비밀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작업을 한 이후에 모든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음악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이 알베르토는 하는 영화마다 매번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나쁜 교육은 알베르토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트 가드너, 연을 쫓는 아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등을 통해서 오스카 음악상 부분 후보에도 올랐고 네. 스페인의 고야상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잖아요. 영화제가 있죠. 네, 거기서는 총 6번의 음악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외에 이번 줄리에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알베르토 감독이 음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은 꼭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영화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한 영화로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그런 영화들을 참고했는데 네. 음악이 무겁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섬세하길 원했다고 그래서 수많은 음악을 듣고 고민을 하던 중에 히로시 테시 가하라 감독의 모래의 여자에서 선보여진 곡을 참고를 해서 굉장히 조용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스타일로 영화 음악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음악들이잖아. 라틴계 음악. 그런 라틴 팝. 매혹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음악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녀에게 나오는 그 음악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치. 다른 영화들도 보면은 스페인의 음악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 막연히 떠오르는 그 음악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촬영 감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 클로드 레리우 감독입니다. 전작으로는 나 없는 내 인생, 사랑의 파리, 엘레지, Nobody Wants the Night 등이 있습니다. 알모도바르 감독과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작이랑은 다르게 카메라에서 주는 느낌이 현대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알모도바르 감독의 전작을 보면은 촬영이나 화면에서 구도에서 그렇게까지 영감을 크게 받은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달라진 것 같아서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배우 소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대 줄리에타 역할을 맡은 엠마 수아레즈. 전작으론 젖소, 대지, 어린 시절의 영웅들. 국내에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니죠. 네. 15살에 공연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 이번 30일의 고야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줄리에타로 탔습니다. 네. 근데 더 넥스트 스킨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여우조연상까지 탔어요. 스페인에서는 올해의 배우라고 뽑을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작품을 찍기 위해 줄리에타의 공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형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삶을 재구성했던 디아워스 등을 보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 네.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독감을 표현해야 하는 그 상황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대 줄리에타 역할을 맡은 아드리아나 우가르테. 전작으론 도케드, 거침없이 사랑하라, 브레드레스 타임이 있었네요. 네. 이분도 사실 국내에는 그렇게 알려진 배우는 아니고 네. 마드리드 출신의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루이스 부니엘 영화의 세트 디자이너였던 에두아르도 우가르테의 소녀딸이라고 하네요. 이분은 그 스페인에서 TV 시리즈 라세뇨라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서 널리 이름을 알렸고 국내에 그렇게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지만 이번 작품을 네. 통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줄리에타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